지난달 7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믿었던 수출마저 또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환율과 어려운 대외 경기 상황 때문인데 이에 대해 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먼저 수출이 얼마나 준 겁니까? 네, 지난달 수출은 52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전망치였던 4.2% 감소보다 훨씬 밑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 수출 부진이 결정타였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20% 가까이 하락했고 현재 3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등 다른 IT 품목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수출액이 20%나 줄었는데요. 특히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출의 양과 질 모두 나빠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 둔화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가와 수출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뼈아픈 대목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지금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반도체는 이 전체 수출에서 20%나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이 품목을 디스플레이와 가전 등 IT 품목 전체로 확대하면 이 비중은 30%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 들어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IT 제품 수요가 줄면서 이 물건이 팔리지 않자 이 주요 IT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내용은 양현주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반도체, 가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의 재고 자산은 지난 분기 말보다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재고 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쌓아둔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을 더 쓰면서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재고 제품을 선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신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악순환도 시작됐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면 내년도 신제품 판매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모두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의 수요 감소로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에도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들어 주로 기업들끼리 거래할 때 쓰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감산과 투자 축소 등 재고를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심리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실적 회복을 위해 생산과 투자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리포트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IT 소비가 감소하면서 이 수출이 줄었고 그 결과 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은 또 환율과 물가 문제로 좀 늘다 보니까 지금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출입 증감 추이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수입액 증감률을 뜻하고 파란색 선은 수출액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 수입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출액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가 지난해부터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적자 폭은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역대 최대치였던 1996년보다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10월만 하더라도 에너지 수입액은 155억 3천만 달러로 40% 넘게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누적 적자 폭이 500억 달러를 기록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외환이 그만큼 빠져나간다, 달러가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원화 대비 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도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오늘 긴급 수출 상황 점검 회의 열었습니다. 좀 해법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제가 거기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 정부는 최근 이 무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수출 활력을 높이겠다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출을 늘릴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일단 급선무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내년 2분기는 돼야지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없이 극적인 수출 증가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입니다. 실제 오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글로벌 정보기술, 즉 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회복 외엔 수출 부진을 극복할 반전 카드는 없다는 점을 시인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